안녕하세요. 쪽지게 최보살이 오늘은 의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부증을 앓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좀 성격이 까다롭고 무슨 일이든지 그냥 못 넘기고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지나칠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고요. 또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가장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기적이고 쉽게 또 앙심을 품어요. 상대방에 대한 앙심을 품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다 이렇게 의부증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쪽지게 최보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결혼해서는 심리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열등감이 있을 때 또 예를 들어서 싫어하고 또 좋아하고가 너무 많은 흥분이 잘 되는 성격, 급 흥분하고 급 다운되는 사람들한테서 이 의부증이 많이 발생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셈이 많은 성격에 열등감까지 겹치면 자존심에 손상이 깊을 때 또 이렇게 배우자를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의부증이 많고요. 또 여성의 경우 갑자기 성생활의 횟수가 줄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도 의부증이 이렇게 증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심리 사회적 그 치료와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그 고통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쪽지게 최보살이 오늘 이렇게 그 의부증에 대해서 찍는데요. 이 의부증은 이 선생님들한테 오셔도 큰 약보다는 상담을 받으시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치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의부증인 거를 자각을 못하고 지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내 남편에 대해서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계속 불평불만만 와서 늘어놓는 거를 많이 봤고요. 또 심적으로는 불신이 꽉 찬 상태라서 상대가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그렇게 점사를 나와도 이 선생님 말을 믿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가장 치료하기 힘든 병이 저는 의부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부증 가지신 분들이 보면은 내성적인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그 망상장애, 정신분열 또 많이 그런 증상, 초기 증상이 조금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또 남편이 와서 상담할 때 보면 이렇게 남편의 그 전화기를 도청하거나 남편을 뒤를 캐거나 뭐 차를 타고 미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입으로 폭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뭐를 던져서 폭행을 하고 또 입으로 뭐 남편에게 없는 말을 막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망상장애 정신분열증이 약간 있으신 분들 또 편집적인 성격, 인격장애, 편집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 오늘 쪽지게 최보살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한테 너 뭐해다 이랬냐 이러는 것도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또 한 번쯤은 남편이 바람을 펴서 걸린 경우 또 여러 번 걸린 경우 이렇게 안식구들이 안에 있는 집사람들이 여자친구들이 의부증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여러 여자를 만나시는 남자분들께서는 이 행동거지에 조심을 해야 하시고 항상 부부 사이든 연인 사이든 쪽집게 쇠보살은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명하게 생활하시고 대화를 잘 하시면은 이런 의부증
이렇게 생길 것 같지 않고요. 또 이 의부증이라는 것은 사주에 또 들어있다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오니까요. 여보세요? 네, 유튜브 보셨어요? 네, 의부증이 있는 마누라를 두고 있는 어떤 남편이 와서 상담을 받았고요. 그분은 기후생의 닭띠였고요. 또 1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의심이 많은 성격이고 또 생사람 잡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어서 물어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고, 생사람 잡는 이 병을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하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조상에서 많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시는 분이었고요. 그 조상의 영향도 받았고 또 보니까 바닷가를 다녀왔답니다. 그 같이 바닷가를 갔다가 산에를 갔다가 그래 다녀왔는데, 그 보니까 일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귀신이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장가 못 간 청춘 영가가 이 여자분한테 붙어서 이 남편을 더 괴롭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성 인격장애 가진 그 의부증 그분 이렇게 일을 해주고 좀 괜찮아졌는데요.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남편이 없으면 불안 초조해요. 그래서 5분 10분 간격으로 전화를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남편이 장사를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다가 전화만 울리면 깜빡깜빡 놀래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누가 전화 왔냐, 또 내 말을 안 가, 손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전화가 와서 얼른 전화를 안 받으면 가게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치는, 누구랑 같이 있었냐고. 이렇게 의부증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상의 영향을 받고 또 이렇게 뭐가 붙어서, 귀신이 붙어서 그렇게 발동을 해서 힘들었던 그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고 괜찮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부증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또 우리가 병원에 가도 그게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주에 그게 들어있더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소리를 들었고 또 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밖에서 행동을 하실 적에도 이렇게 집에 안 식구한테 투명하게 하셔야 이런 일이 적다, 이렇게 또 한번 찝어드리고요. 또 궁합에 사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재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꼭 궁합 한번 보시고 사주 한번 보시라고 또 이렇게 권해봅니다.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 참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부부간에도 병들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망상장애, 또 치매나 편집성 인격장애 이렇게 올 수 있으니 다 이렇게 사주 한번 보시고 궁합을 꼭 봐서 이렇게 혼인하시는 것이 최고의 막는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의부증 가진 사람들 보면은 조상 중에 또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돌아서 가신 분, 그러니까 정신이 잘못돼서 가신 분, 나가서 객사하신 분, 이런 분이 계신 분들이 이 의부증이 많았고, 또 청춘에 결혼 못하고 가신 분들이 많은 집, 또 바깥에 나가서 객사 죽음을 많이 하신 집, 어렸을 때 또 이렇게 많이 놀래고 심하게 놀래신 분들이 이 의부증이 있고, 어렸을 때 학대를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 이 의부증이 있고 의심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적에는 딴 데로 신경을 돌리는 그런 일을, 취미생활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내일을 따로 있어야 되지 않냐.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어떤 착살 없는 감옥에 갇히게 하는 꼴이니 의부증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부증은요, 병원에 가서 수술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약으로 먹는다 해도 길어요. 굉장히 수술하기도 힘들고 약으로도
고치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의부증은 없는 그런 여성분을 만나야겠고요. 사주에 의부증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으면 결격 사유가 돼서 서로 안 만나는 게 답이고, 서로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 게 답이고, 조상이 너무 험하게 많이 가신 분하고는, 그런 조상이 많은 집하고는 혼인을 안 하는 게 답이다. 쪽집게 최보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상이 너무 많이 험하게 가신 분들은 산신경하게 가서 많이 빌고 또 절에서 천도제 많이 해주시고, 이런 또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또 자리거지 많이 해주시고, 청춘에 많이 가신 분들 좀 풀어주시고 하시면 좀 괜찮을 수도 있고, 그게 또 좀 이렇게 그 병이 점차적으로 옅어져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지게 최보살이 의부증에 대해서 찍어 드렸으니까요. 내 마누라 친정에 청춘 객기가 많다, 밖에 나가서 돌아가신 분이 많다 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한번 풀어내는 것도 답이다 하고 쪽지게 최보살이 이렇게 오늘 의부증에 대해서 찍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더 자세한 건 전화 상담 받으시거나 아니면 찾아오셔서 이렇게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